자바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바 언어가 갖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해봐야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머릿속에 떠올려 두고 차차 배워나가면서 앞에서 이런 특징이 있었지 라고 좀 떠올리고 연관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자바 언어는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작성되어지면 어느 환경에서든지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바는 순수한 객체 지향 언어이다. C++도 객체 지향 언어이지만 C++ 언어보다 좀 더 객체 지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언어이다. 자, 그래서 기본 구조가 C나 C++와 달리 클래스라는 구조가 가장 기본 구조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클래스로 감싸져 있다, 캡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되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운영체제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멀티스레딩 프로그래밍, 즉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의 동시적인 흐름들을 갖도록 해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 또 더불어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동적 할당이라는 것을 꽤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C++에서도 보면 new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 할당한 메모리에 대해 delete 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malloc 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서 동적 할당을 했다면 그 결과를 또 역시 free라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도움을 통해서 반납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었죠. 자바 언어도 C, C++라는 그 계통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동적 할당이라는 과정들이 있어요. C++와 똑같이 new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동적 할당을 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동적 할당한 메모리에 대한 해제 작업을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객체가 어떤 동적 할당된 영역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시점에 가서 자동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동적 할당 해제해줌에 따른 어떤 복잡도, 프로그래밍 과정에서의 복잡도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적 할당하지 않고 메모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거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또 당장 필요 없긴 하지만 메모리가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또 필요에 따라서 놔둘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과정들을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이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동적 할당하는 것보다는 동적 할당하고 해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기도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바 언어는 이전에 나왔던 언어보다 좀 더 엄격하게 타입 체킹들을 수행을 해서 부적절한 타입들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허용을 해서 런타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프로그래밍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강력하고도 다양한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어져서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C++보다도 한 10년 이상 뒤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또 그 시기는 컴퓨터가 범용화되어지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나 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어지는, 보편화되어지던 시기였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바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만으로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고,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고, 또 멀티스레딩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C++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명시적으로 포인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C 언어나 C++ 같은 언어를 다루면서 포인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또 포인터를 잘못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 알고 보면 포인터도 별거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변수들과 좀 다른 어떤 간접 참조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또 그 간접 참조한다라는 일을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이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동작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자바는 포인터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비슷하게 동작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명료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C 언어를 확장 보강해서 C++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C 언어 플러스 알파가 C++라고 한다면 C++에서 제시되어지는 많은 내용 중에서 주로 사용되어질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가지치기 하되 추가되어진 라이브러리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객체 지향 언어가 자바이다 라고 생각해봐도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C++는 어떤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공되어졌고 그 많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프로그래머가 나름 판단을 해서 적용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바는 거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법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C++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네트워킹이나 혹은 GUI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자바는 자체적으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 자바 프로그래밍을 잘 연습을 해두면 여러분들의 주력 언어로서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또 그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손쉬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가진 자바 9의 모듈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위 모듈이라는 것은 자바의 각 패키지들과 이미지, XML로 표현되어진 파일 등 자바 프로그래밍을 위한 자원들을 하나로 묶은 단위를 가리키는데 마치 하나의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직소 퍼즐 연결하듯이 조각 퍼즐을 맞춰서 전체 그림을 맞춰내는 그런 퍼즐을 직소 퍼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소 퍼즐 연결하듯이 필요한 모듈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진 새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 8까지는 이 모듈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고 자바 9부터 새롭게 추가되어진 부분인데 자바 프로그램이 단순히 데스크탑용 응용 프로그램이나 혹은 서버용 프로그램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작은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클래스들을 한 덩어리로 제공을 해서 실행 시간에 내가 필요하지 않던 자바 API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메모리에 탑재하는 일이 필요했었다라고 한다면 자바 9부터는 자바 API를 하나의 덩어리로 유지하는 것 대신에 여러 덩어리, 즉 여러 모듈로 분할을 해놓고 실행 시간에 필요한 모듈만 메모리에 탑재하는 방식을 통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바 API를 세밀하게 모듈화해 줌으로써 어떤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필요 없는 모듈들은 굳이 메모리에 탑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필요한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소요되어질 것이고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가 열악한 소형 IoT 장치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데 더 유리한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자바 9 이후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굳이 모듈 방식이 아닌 기존의 방식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모듈 프로그래밍을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메모리를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지만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메모리가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모듈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자바의 모듈 설계자들도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여전히 기존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추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점만 눈여겨봐 둡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간단한 구성을 위해서 한 학기 내내 모듈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의 특징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자바 버전에서 추가되어진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더 많은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그 부분들은 크게 관심의 부분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앞서서 소개했던 이제까지 자바 언어가 가지고 있던 좀 더 일반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는 고작 한 학기 정도밖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학기에는 기본적인 얘기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바 언어의 효율적인 또 구체적인 또 최신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자바 개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